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에 법에 있었는데요. 이 공제율이 지금 이번에 인상되는 걸로 2021년 1월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착한 임대인 더불어서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가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세액공제율이 기존에 인하분의 50% 세액공제율이었는데 이제 70%로 확대되는 걸로 이제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요. 다만 이제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담세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세액공제율 인상을 안 해주고 기존에 세액공제율로 하겠다 그거죠. 다음으로 이제 착한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 21년 1월 1일 이후 과표 신고분부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 인하된 내역이 있으면 거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용을 좀 보면 법에서 정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2020년 1월 1일서부터 이제 연장이 됐죠. 개정되면서 21년 6월 30일까지 인하해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70%는 아직 그 세법 개정 아닌 상태고 1월 말에 이제 제출돼 아직 확정된 세법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세법상으로는 50%가 세공제율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게 세법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요건에 미치지 못한 분들은 계속 50% 인하율로 세공제율로 가져간다고 했죠. 그럼 이제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어떤 건물이 임대주택 적용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세법에 따라 상가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이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이 요건이라는 얘기죠. 어떤 건물에 대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2조 1항에 따른 상가 건물이 임대주택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누구한테 임대를 해줄 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다음을 모두 갖춘, 그러니까 그 하나라도 요건을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5개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갖춘 소상공인에 대해서 임대해줄 때 적용을 합니다. 이제 관련법의 이제 첫 번째 요건이 관련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죠. 법 이름이 좀 길어서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데요. 여기 이제 그 가서 조문 내용을 보면은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엔드 요건으로 업종별도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이 돼야지 이제 소상공인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해가지고 영업 목적으로 그 소상공인 임차인이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업종이라야 하는데요. 여기 이게 별표 14 내용을 보면 그 해당 그 업종을 영위하지 말아야 될 업종이 이제 열거가 돼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아까 그 별표 14에 열거된 업종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대분류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중에서 영상게임기 제조업,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업 중에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이런 것도 안 되고 금융하고 이제 보험업 등도 안 되고요. 이제 부동산업이나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업, 그다음에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단체나 이제 뭐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같은 경우 안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진 인데요. 이제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 활동이라든지 국제 및 외국 기관 등은 그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상가임대인하고 이제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그 소상공인이요. 돼 있어야 됩니다. 인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50%건 70%건 인하 금액에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했을 때 인하 금액도 법으로 정해져 있겠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하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납부한 임대료,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임대료 인하죠. 임차계약에 따른 공제기간 임대료에서요. 실제로 낸 그 임대료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인하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임대차 계약에 따른 그 공제기간의 임대료가 계약 갱신이 중간에 있어서 인하된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이제 공제기간 동안에 실제 임대료 빼가지고 그 인하액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인상의 경우에는 아예 배제가 됩니다. 좀 이따 볼 건데요. 잠시만요. 이 경우는 이제 사후관리 요건인데요. 이제 그렇게 세액공제를 해줬더니 어떤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은 이제 다시 추징하겠다. 그 요건들이 있는데, 그 보시면은 이 기간 동안 2월 1일서부터 2020년 2월 1일서부터 1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하기 직전에 계약상 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배제가 됩니다. 근데 그 기간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을 되거나 재계약한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에는 그, 그 직전 계약 금액, 그러니까 인하하기 직전,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원래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하게 되면 갱신했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 배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에 이제 그 밑에 조문들이 있어요. 이게 쭉 있는데 그중에 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요거를 이런 요건 해당들이 되면 이제 세액공제를 배제해주게 됩니다. 추결신고라든지 기한 후 신고를 했다든지 무신고를 해서 세무서에서 결정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복식부규무자는 이게 사업용 계좌 신고하는 게 의무인데 이거 신고를 안 했다고 하든지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감형을 안 한 경우라든가 어떤 법에 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라든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또는 이제 허위로 발급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를 배제해주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착한 임대인 그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된 게 이제 1월 말에 이제 이제 국회에 제출될 예정 그 개정안을 설명드리면서 그 더불어서 이제 해당 그 이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